자, 제10절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제가 그 첫 시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목차에서 2절부터 손괴죄까지 9절까지는 전부 객체가 타인 소유였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10절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경우에는 권리 행사 방해죄가 있고 강제집행 멘탈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객체를 자기 소유물로 한다. 그치? 그쵸? 말씀드린 적 있었지? 다시 원위치를 한번 해보시면, 자, 권리행사 방해죄 서론을 보시게 되면 의에서 자기 물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객체가 강제집행 멘탈죄도 자기 물건입니다. 자, 구성요건의 체계를 볼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점유 강제죄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강제집행 멘탈죄 두 가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죄는 모두 다 추상적 위헌범, 주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리고 미수가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다. 자, 목적법 얘기인데 강제집행 멘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목적범이죠. 목적범이지만 권리행사 방해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그쵸? 다음 이 죄는 전부 다 상습범 처벌정이 없고요. 상습범이 처벌되지 않는다. 친적 상도는 했지? 권리행사 방해죄는 있지만 강자가 붙은 범죄는 없다. 이렇게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를 가볼게요. 조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 조문에 자기 물건이다. 그치? 자기 소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물건인데 이 자기 물건이 타인의 점유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태양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취거, 은닉, 손괴.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취거, 은닉, 손괴 외워두세요.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된다. 그치? 자, 그러면 객체를 갑니다. 자기 물건입니다. 자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말해요. 자기 소유만 된다. 따라서 타인 소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지입했다 X 하시고 매도담보 X 하시고 다 배웠지? 지입했다 매도담보 하게 되면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요. 공유물은 타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판례 보시면 자기 물건만 된다. 자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자기 물건이 아니다면 했죠. 그쵸? 자기 물건 밑줄 보시고 X.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끊고. 자, 그 다음 물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33조 본문에 따르게 되면 신분자에게 가담했을 때 안에서는 그 신분을 얻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끊고. 자, 고의가 있을 때 죄가 성립하게 되죠. 고의가 없다면 공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자, 밑에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지입차주 사건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BMW 사건 별표 쳐보시고. 자, 올라가 볼게요. 갑은 택시 회사에 자신의 택시를 지입하여 운영하였다 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입 나와 있지? 여기다 찍지 마시고 밑에다 할게요. 시험은 어차피 판결 유지가 나오니까 파란색으로 지입에다가 세모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회사에 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차량의 소유자는 누군가요? 회사 소유죠. 회사 소유가 됩니다. 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택시 반환을 요구받던 중에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회사가 위 택시를 점유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 세 번째로 나와있지? 회사가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점유자가 누구지?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으니까 점유자가 누구야? 회사죠. 그래서 회사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회사가 소유자이고 회사가 점유자인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어떻게 씁니까? 회사의 승낙 없이 임으로 취거하였다. 무슨 죄가 됩니까?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갖고 온 거죠.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고 하면 틀려요. 답은 절도죄인데 문제는 절도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본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보죠. 자, 쭉 읽어보세요. 사실관계 읽어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위 차량은
등록원부에 BMW네요. BMW 세무 치시고 명의로 등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명의자가 지금 BMW지. 그럼 이 차량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BMW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자, 판결 내지 보시게 되면 타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타인 명의 세무 치시고 자기 명의 되지 않지? 자기 명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이 줄 보시고 X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OX 판례부터 먼저 보세요. OX 판례 보시면 역시 대표이사지. 대표이사는 회사로 간주합니다. 그쵸? 대표이사 빨간색 동그라미. 그래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회사의 물건을 갖고 왔지. 그치? 그래서 그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회사 물건을 갖고 왔을 때는 자기 것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2번도 회사 대표 나와 있죠? 3번도 대표이사지? 4번은 회사라고 적어놨지? 그치?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소유물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번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자, 파란펜 들어보시고 회사 대표가 아니라 부사장입니다. 과점주주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니지, 그치? 대표이사였던 자니까 과거형이지 현직자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대표이사가 시켜서 직원들이 갖고 온 것은 대표이사가 한 것은 자기 소유로 간주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자기 소유로 간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가 되지를 않죠. 자, 이 3번 볼까요? 3번에 지입했다 그랬지? 회사에 지입했다 그랬지?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회사가 소유자라고요. 회사가 소유자가 된다. 자, 근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걸 누가 갖고 왔어요? 회사가 갖고 온 게 아니죠. 이걸 피고인이 갖고 왔어요. 피고인이 이를 취거했다. 그치? 회사 것인데 따라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도 보시게 되면 직원 갑이 갖고 왔어요. 대표이사가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직원 갑이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잖아. A 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회사란 말이에요. 직원이 갖고 온 것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5번은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절도죄 할 때 한 적이 있었다. 그치? 그래서 명의대의 약정에 따른 그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은 피해자에게 인도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그쵸? 사장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갑의 신청에 따라서 갑 명의로 발급된 허가증과 등록증을 을이 인도받았다. 을이 누구죠? 을이 피해자죠. 피해자. 이때 갑 명의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을이 인도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가 된다. 그치? 이 갑이 이 가방에서 가져갔다면 그것은 자기 소유물을 갖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고 절도죄가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설명은 제가 절도죄 할 때 했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다시 한번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제 하나 남았죠? 자, 명신탁 사건인데 이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명신탁 법리도 명신탁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시면 실내 건축 및 건물 임대업체를 운영하던 갑입니다. 뒤에 처가 나올 텐데 이 갑은 명의 신탁자예요. 명의 신탁자. 그리고 처 나와 있지? 처 세모 치시고요. 처 명의로 등록을 신탁을 해두었다 그랬습니다. 처는 명의 수탁자죠. 수탁자가 됩니다. 자, 됐죠? 자, 올라가 보시면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을의 동생인 병과 대금 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서 자물쇠를 채워서 위 점포에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됐나요? 됐지. 자, 과연 근데 위 빌딩은 자신의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이었다. 갑은 무슨 죄가 될까?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지금 명의자가 지금 처잖아요. 남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3자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제3자는 등기부를 열람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등기부에 누구가 소유자가 나와요? 그래, 처가 소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등기부에는 갑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 소유권자는 처인 것이지 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1번의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제3자 나왔네요.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파란색으로 신탁자 세모, 이 남편입니다.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지. 왜? 이 사람 명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이 권리행사 방향에 있어서 말하는 자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 됐죠? 자, 가로 2번. 이러한 명의신탁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첫자 셈을 치시고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고 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요? 처가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자기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업무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는 되지만 업무 방해죄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지?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점유란 형법상의 점유를 말한다. 그런데 본제의 점유는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만을 보호합니다. 위법한 것은 보호하지 않아요. 자, 가마솥 사건 별표 쳐보시고요. 자, 거기서 이런 말 나오지? 타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권한 동그라미, 정당한 원인 동그라미에 기한 것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절도범의 점유는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갑은 의뢰집 마당에 있던 가마솥을 그 허락 없이 운반해 가져왔습니다. 그치? 근데 그 가마솥 누구 거였다? 갑 자기 거였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물건 찾아온 거야. 도둑놈의 집에 가서.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건가요? 절도범의 권리를 보호해줄 가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무죄다 이런 말이지. 자, 다음 임대차 사건도 별표를 쳐볼게요. 그 다음에 렌터카 사건도 별표를 쳐볼게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 갑은 자신의 집에 새 들어 살던 늘이 자, 새를 들어 산다. 새자 세무 쳐보세요. 새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새를 들어 산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자 그 천정이나 마룻바닥 판자 4매를 뜯어냈다. 무슨 죄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거침입죄 배웠지? 그 임차인 얘기 배웠잖아. 그쵸?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방에서 안 나가죠. 그치? 예, 그치? 그러면 건물주가 문 따고 들어가면 뭐가 돼요? 주거침입죄. 똑같아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따고 들어가서 천정, 마룻바닥 판자 4장을 뜯어내게 돼요. 그럼 무슨 죄가 돼요? 이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뛰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자 4장을 뜯어놔서 방해하게 되면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자, 판결 요지 보세요.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게 되었다. 적법한 권한이라는 것은 무슨 걸 말하는 겁니까? 위에 나와 있잖아. 위에 세를 들어 산다. 그치? 임대차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다. 명도해야 할 사정이라는 게 뭐죠? 계약이 만료됐다는 거죠. 계약이 만료됐다. 그쵸? 점유자가 명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있어서 말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렌터카 사건 볼게요. 자, 렌터카 사건은 판결유지 1번도 출제가 잘 되고요. 2번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먼저 판결유지 1번에서 타인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할 이 권한에 기한 점유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의미가 확대되냐면 밑에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적법한 권한에 기해서 일단 점유를 개시한 경우도 보호되고요.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임대차 문제란 말이에요. 임대차 문제. 그치? 두 번째는 점유 권한의 전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 절차를 통해서 권한의 전부가 밝혀질 때까지, 즉 재판이 나올 때까지의 점유도 보호를 해주고요. 세 번째는 동시에 항변권 문제인데 법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나마 보호 가치가 있는 점유. 그치? 그래서 법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가 무슨 말이지?
판결이죠, 판결.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뭐다?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도 모두 여기서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가치에서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 이 세 가지가 다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결로지 2번을 볼게요. 렌트카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갖고 왔어요. 그럼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니죠. 회사 소유가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다라는 거예요. 보유한다. 회사 보유라는 말이 소유라는 말과 이퀄 개념은 아니잖아. 소유란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소유란 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보유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회사 소유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법정에서 다퉈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지금 3번 나와 있지. 2번이나 3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점유 권한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그치? 법정 절차를 통하여 권한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 점유라든지, 그 밑에 법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유할 권한의 타인 점유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공동대표이사가 있는데 그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이 차량을 몰래 갖고 왔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회사가 지금 보유한다 했으니까 이 보유란 말 속에는 지금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뭐 한다? 잠정적이나마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권리행사 방해죄 보호 대상인 점유 속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근데 답은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답을 따지게 되면 해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점유는 분쟁 해결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에 포함한다라고 지금 여기까지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 밑에 보시니까 위 차량은 아직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미등록 상태였다. 미등록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따라서 회사 소유 차량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답인데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된다 된다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판결로지 이 석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석줄을 꼭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를 알아두시고, 근데 답은 뭐예요? 이러이러한 이 차량이 결국 미등록 차량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되지 않더라. 결론이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만 돼요. 만약에 그 경찰 승진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보유 차량이 아니라 이렇게 CF 회사 소유 차량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회사 소유 차량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진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보유 차량이냐 소유 차량이냐를 구별을 두 눈 뜨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라 하는 것은 쭉 돼 있고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에는 여기 해당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보셨죠? 앞에서 보셨지? 이때 권리 속에는 본권뿐만 아니라 동시에 항변권까지 포함된다. 입니다. 그쵸? 본권이 뭔지는 제가 재산죄 할 때 일반론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동시에 항변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동시에 항변권에 관련된 것이 밑에 있는 경매야. 경매가 돈을 주니까 낙찰받는 거지. 그게 동시 이행하는 거예요.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돈을 줘야지 물건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도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넣어야지 내가 낙찰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그 경매라는 것이 무효인 수도 있어요. 무효인 경우에도 이런 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2번 별표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을 낙찰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그 낙찰자의 점유는
권리행사 방해에 있어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를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다시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 한번 펴보시면 노트는 141페이지 펴보세요. 자, 펴보셨나요?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A 신용금고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점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게 점포에 저당을 잡혀서 근저당을 잡혀서 대출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 A 신용금고가 이 가게를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해 버렸어.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매에서 을이란 사람이 돈을 넣고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았다고요. 자, 을이란 사람이 법원에 대금을 넣고 낙찰받았다고요. 이 대금 넣고 낙찰받는 것은 뭐다? 동시행 관계지, 동시행 관계. 그치? 근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낙찰받기 전까지 내가 이 낙찰금을 내가 넣은 돈을 다시 돌려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 가게 점포를 내가 지금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내가 점유를 해서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원주인이 그 경매가 무효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너 나가. 너 나가. 그 경매 무효라며. 너 나가라잉. 나가지 않으니까 이 원소유자가 점포 바닥을 장판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이 뜯어낸 것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낙찰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찰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치? 이때 이 낙찰자의 점유는 뭐다? 동시행 항변권에 근거한 점유다.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다. 라고 해서 갑의 죄책을 인정했던 사건인 거예요. 자, 다시 교재에 와보세요.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경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 낙찰자의 점유는 뭐다? 동시행 항변권에 근거한 적법한 점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본죄를 인정했던 거예요. 이 판결 유지 잘 받으세요. 엄청나게 지금 잘 나옵니다.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본권이라든지 유치권 나왔네요. 유치권도 포함된다. 가로 2번에 유치권 또 나와있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3번 타인의 권리 목적을 볼게요. 자, 여기서 채권 얘기 나왔지. 타인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말한다 했는데 이때 채권에는 반드시 점유를 수반함을 요하지 않아요. 판결 요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원목에 의한 인도채무권 뒤에 다 나올 것이고 여기서 끊으세요. 그러나 순수한 채권 채무 관계는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 그것도 판례가 나올 겁니다.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볼까요? 밑에 판례에서 출제가 될 만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2번 별표 쳐보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 속에는 제한물권도 되지만 뭐도 된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빨간색으로 채권 동그라미, 채권도 포함된다. 이게 두 줄짜리인데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자, 어떤 사건인지 좀 볼게요. 자, 갑과 을 간에 을이 임야의 임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갑은 을에게 그 벌채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이 체결된 후 을은 위 계약상의 의미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갑은 위 원목을 제3자에게 팔아먹습니다. 과연 이때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 나왔지? 갑과 을 사이에 원목 벌채한 그 인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을이 산에 들어가서 이 임야를 전부 다 벌채를 하게 되고 벌채가 완전히 끝났어요. 끝나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었지? 계약상의 조건이 성취가 되었지? 그래서 이 벌채가 완료가 되었을 때 을은 원목 인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치? 그 창고에다가 벌목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그러면 갑은 이제 을에게 원목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자기 창고에 있는 벌목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을은 뭐가 발생했다고요? 원목 인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이 청구권 행사를 지금 갑이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의 죄책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에요. 뭘 방해했기 때문에? 원목 인도 청구권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됐죠? 다시 교재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 이 채권이 바로 뭐라고요? 벌채, 원목, 인도 청구권이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한번 가보시게 되면 맨 밑에 각주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올라가시고, 자, OX8 해보세요. 자, 지금 채권 얘기하고 있죠? 정지조건부 있는 대물변제예약권, 대물변제예약권 동그라미, 공장근저당권 동그라미, 가압류 동그라미, 이런 것들 전부 다 객체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나 밑에 보시게 되면 변소 사용권, 화장실을 옛날에는요 변소라 불렀어요. 변소. 그래서 변소 사용권은 세무치입니다. 단순한 채권적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권리 속에 포함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됐고, 여기 그 공장 근저당권이 있지.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이 바로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그래서 제한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채권 속에는 대물변제 예약권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권리 속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를 볼게요. 행위는 제가 조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취거, 은닉, 손괴 이 세 가지의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안 돼요. 자, 맥콜 사건 별표 쳐보세요. 맥콜 사건. 여기서 취거란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거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물을 빨간색으로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것을 취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까요? 맥콜 사건 펴보세요. 맥콜 사건. 맥콜이 뭐지? 보리야 보리. 보리의 한 종류를 말해요. 자,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인데 이 갑이 보리의 한 종류인 이 맥콜을 재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콜을 담보로 제공했고, 그래서 을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을과 병 사이에 위탁관계를 설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을이 맥콜을 담보로 잡았잖아요. 담보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맥콜을 병에게 보관시켜놨어. 그래서 지금 맥콜이 지금 일로 와 있어. 맥콜이 지금 병이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자, 갑이 병에게 다가가서 거짓말을 쳐요. 사기친단 말입니다. 사기를 쳐서 이 맥콜을 다시 받아와요. 받아온다고. 그럼 이것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나요? 그런 말이야. 자, 여기서 자, 이 맥콜은 자기 소유잖아. 자기 소유. 그러나 이 맥콜은 내가 돈을 빌려 쓴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점유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왔을 때 절도나 강도처럼 의사에 반해서 갖고 왔을 때 이것이 취거가 된다고 해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인데, 이 사안을 보면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사기쳐서 갖고 온 거잖아요. 사기쳐서 갖고 온 것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갖고 온 것이잖아요. 그치? 편취죄다. 편취죄. 사기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편취의 종류 형태죠.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냐는 말이에요. 안 돼요. 이것은 취거라는 말에는 의사에 반해서만 갖고 오는 것을 취거라고 쓰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갖고 오는 것은 취거라는 말을 안 써요. 이해되시지? 이것도 제가 재산죄 일반론 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와보세요.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을 말한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의사가 있거나 하자 있는 의사가 있거나 라고 하는 것은 취거라고 볼 수가 없다. 만약에 취거의 의미를 여기까지 확장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는 이 기망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속요건 요소에 해당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죄가 됩니다. 이걸 처벌하려면 처벌하는 조문을 만들어 갖고 와야 돼요. 다음. 자, 공장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그치? 제한 물건이 설정된 거죠. 이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죠? 은닉이다. 은닉. 이게 은닉에 해당해요. 그래서 본죄가 됩니다. 자,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는 것도 은닉이고요. 그 다음에 자사 차량 등록을 질권 말소시켰다는 것도 전부 다 은닉이 되는 거예요. 은닉. 그래서 본죄가 됩니다. 자, 그러나 파란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세무치시고. 이것은 시거, 은닉, 손괴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가지를 암기하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권리행사 방해를 봅니다. 추상적 인범이기 때문에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되죠. 자, 판결로지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방해할 우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본죄가 된다.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침해범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네요.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나서 점유강제죄 등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준강도 배웠지?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기 물건이다. 자기 물건이다 하는 것 빼고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권리행사방해죄까지 뭐 이건 됐네요. 중자 붙은 범죄는 우리가 다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